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겨우 만난 친정엄마를 푸대접하는 남편을 혼내준 사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년 전,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시작된 불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엄마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맨몸으로 쫓겨나셨습니다. 당시 어린 저는 아버지의 강압과 두려움 때문에 엄마를 따라 나서지 못했습니다. 비 오는 날 대문 밖으로 멀어지던 엄마의 젖은 등. 그 마지막 모습이 20년 동안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성공해서 꼭 엄마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대기업에 입사해 팀장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흥신소를 통해 드디어 엄마를 찾았습니다. 강원도 어느 쇠락한 항구 시장통. 두 평 남짓한 곰팡이 핀 쪽방에서 식당 불판을 닦으며 살고 계시더군요. 그 처참한 광경 앞에서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여왕처럼 살게 해드리겠노라고. 그렇게 엄마를 제 신혼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모셔온 그날부터 제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애 때는 곰살 맞고 다정했던 그 사람이 처가 식구를, 그것도 돈 없는 장모를 대하는 태도는 마치 짐승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오늘 아침의 폭발은 지난 일주일간 차곡차곡 쌓여온 갈등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남편의 만행은 엄마가 오신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녁, 제가 엄마를 모시고 현관문을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소파에 앉아있다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반가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낯선 물건을 감정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왔어? 장모님 오셨어요? 아이고, 김서방, 오랜만일세. 내가 신세를 지게 됐네. 미안하네. 엄마가 쭈뼛거리며 신발을 벗으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코앞을 휘휘 저었습니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여보, 장모님 오시니까 집에서 무슨 지하 창고 냄새가 나는데? 장모님, 죄송한데 오시자마자 바로 욕실로 가셔서 좀 씻으셔야겠어요. 우리 집 소파가 빼부리기라 냄새 배면 잘 안 빠지거든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20년 만에 오신 분한테 인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씻으라니.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얘가 깔끔을 좀 떨어서 그래요. 아니다. 내가 시장통에 살아서 생선 비린내가 뱄나 보다. 씻어야지. 내가 더럽혀서 미안하네. 엄마는 짐도 풀기 전에 욕실로 쫓겨가듯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현관에 놓인 엄마의 낡은 운동화를 검지와 엄지로만 집어 베란다 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꼴있네. 여보, 저거 내일 당장 버려. 아니면 세탁소 맡기던가. 신발장에 같이 넣지 마. 내 구두에 곰팡이 옵는다. 사흘째 되던 날은 한파가 몰아친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지내시는 방은 북향이라 유난히 외풍이 심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엄마 방이 서늘한 걸 보고 보일러 온도를 평소보다 2도 올렸습니다. 잠시 후 거실 월패드를 확인한 남편이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야, 실내 온도 24도? 너 미쳤어? 가스비 네가 내? 엄마 방이 너무 추워. 우풍 들어오는 거 알잖아. 노인들은 추위 타면 금방 감기 걸려. 병원비가 더 들어. 옷을 껴입으면 되잖아. 나도 집에서 수면 양말 신고 있어. 장모님, 집이 너무 더우면 면역력 떨어져요. 약간 서늘하게 지내시는 게 건강 비결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스비 오른 거 뉴스도 안 보세요?
남편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보일러 온도를 20도로 뚝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들으라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상전이 따로 없네. 빈손으로 와서 따뜻한 데서 증지지려고 하네? 그날 밤, 저는 엄마 방에 들어가 온수매트를 켜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보니 코드가 뽑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밤새 내복을 2벌이나 껴입고 웅크려 주무셨던 겁니다. 주말 점심이었습니다. 남편이 짬뽕이 먹고 싶다고 해서 중국집에 주문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짬뽕 2개랑 탕수육 소짜 하나 시켜. 엄마도 계시잖아. 짬뽕 3개, 탕수육 중짜는 시켜야지. 엄마 탕수육 좋아하셔. 무슨 소리야. 장모님 아까 늦은 아침 드셨잖아. 소화기능 떨어져서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면 탈나. 그리고 탕수육 소짜면 둘이 먹기 딱 좋아. 셋이 먹으면 누구 코에 붙여? 남편은 거실에 앉아 계신 엄마를 향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배 안 고프시죠? 중국 음식 기름져서 드시면 속 부대끼실 텐데. 저희끼리만 간단하게 시켜 먹을게요. 그건 질문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엄마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래. 나는 생각 없어. 아까 먹은 밥이 아직 안 꺼졌네. 너희끼리 시켜 먹어. 나는 방에 들어가서 좀 쉴란다. 엄마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잠시 후 배달 온 탕수육 냄새가 거실에 진동을 하는데도 엄마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탕수육을 입안 가득 넣고 우물거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이 집이 잘해. 근데 입맛 없으시다니까 돈 굳었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셋이 먹으려면 5만 원은 깨져. 알뜰하게 살아야지, 알뜰하게. 입안에 있는 걸 다 뱉어버리고 싶었지만 엄마가 들으실까봐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남편에게 엄마는 그저 식비 축내는 짐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버터에 구운 전복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엄마가 좋아하시는 흑미밥을 고봉으로 푸고 잘 구워진 한우 갈비살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얼굴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는 식탁을 쓱 훑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와, 아침부터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 이거 다 한우야? 일어났어? 씻고 와서 앉아. 엄마가 요즘 기력 없으신 것 같아서 좀 구웠어. 남편은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앉으며 혀를 찼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대단하다. 장모님 오신 지 일주일 됐지? 그 일주일 내내 저녁상이 무슨 임금님 수라상이야. 식비 감당돼? 가성비라는 단어 몰라? 우리가 무슨 재벌집도 아니고 아침부터 한우 툭불을 굽는 게 말이 돼? 이때 엄마가 주방으로 나오셨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쭈뼛거리셨습니다. 아, 김서방 일어났는가? 내가 입맛 없어서 고기 안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지영이가 굳이. 미안하네. 내 탓이네. 아, 나오셨어요?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살림 빠듯하거든요. 요즘 물가 아시잖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거하게 드시는 건 좀 과하죠? 눈치껏 적당히 드시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국자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말이 좀 심하다? 가성비? 20년 만에 만난 장모님한테 드리는 밥 한 끼에 가성비를 따져야 해? 내가 당신 돈으로 샀어? 내 월급으로 내 카드로 내가 산 거야. 당신한테 손 벌린 적 없는데 왜 아침부터 타박이야? 야,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부부면 경제 공동체 아니야? 네가 쓰는 돈이 결국 우리 집 자산에서 나가는 건데 내가 신경을 안 쓰게 생겼어? 그리고
내가 돈 때문에 이러냐? 형평성 때문에 그러잖아, 형평성. 형평성? 무슨 형평성? 너 지난주 엄마 생일 때 기억 안 나? 미역국에 불고기 조금 하고 말았잖아. 엄마가 잡채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손 많이 간다고 안 해줬지? 근데 장모님 밥상은 매일이 환갑잔치네? 전복에 갈비에. 당신 이거 좀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 며느리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생신상은 대충 차리고 친정엄마한테는 기둥뿌리 뽑아가며 효도하는 꼴을 보면 우리 엄마가 참 좋아하시겠다? 핑계 대지 마. 어머님은 갈비찜 싫다고 하셔서 당신 좋아하는 불고기 한 거고 평소에 어머님 댁 갈 때마다 내가 과일이며 용돈이며 바리바리 챙겨가잖아. 우리 엄마는 평생 이런 밥상 한 번 못 받아보신 분이야. 비교할 걸 비교해. 남편은 젓가락으로 식탁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정성, 그 마음 씀씀이 반만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해보라고. 그게 바로 대리효도라는 거야. 또 나왔습니다. 그놈의 대리효도. 남편은 결혼 초부터 본인이 해야 할 효도를 저에게 교묘하게 떠넘겨왔습니다. 당신이 장모님한테 쏟는 이 정성 우리 엄마한테 쏟았어 봐. 내가 업고 다니지. 며느리가 시댁에 잘하는 게 가정의 평화고 그게 진짜 도리라고. 당신 엄마 챙기는 거 반만이라도 시댁에 신경 써. 우리 엄마는 지금도 무릎 아파서 찬밥에 물 말아 드신다는데 며느리라는 사람은 친정엄마랑 한우 파티나 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당신은 사위 아니야?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있어? 오시면 오셨나 보다, 가시면 가시나 보다. 그게 도리야? 야, 내가 이 좁은 짐에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효도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장모님 빈손으로 오셨잖아.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된 노인네 부양하는 거 그거 다 내 스트레스라고. 근데 밥상까지 이렇게 호화판으로 차려대면 내가 눈이 안 뒤집히겠냐? 엄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빈손, 부양, 스트레스. 남편은 엄마가 바로 옆에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아니 보란듯이 잔인한 단어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만들 해라. 밥맛 떨어진다. 나는 생각 없으니 둘이 먹거라. 지영아, 사위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내가 눈치가 없었네. 내가 죄인이지. 엄마는 황급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밥그릇에는 아직 반도 비우지 못한 하얀 쌀밥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 먹고 가. 왜 엄마가 굶어? 당신 밥 먹기 싫으면 나가. 엄마 앞에서 돈 타령, 가성비 타령 할 거면 숟가락 들 자격 없어. 지금 당장 사과해. 사과? 웃기고 있네. 내가 틀린 말 했어? 합리적으로 살자는 게 죄야? 그래, 먹자 먹어. 비싼 한우니까 내가 다 먹어 치워야지. 장모님은 이빨도 안 좋으신데 죽이나 드시지. 왜 비싼 고기를 탐내세요? 남편은 비꼬는 말투로 씩씩거리며 젓가락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엄마 앞에 놓인 잘 구워진 갈비살 한 점을 휙 채갔습니다. 맛은 있네. 비싼 값은 하네. 장모님, 이거 너무 기름져서 노인네들 혈관에 안 좋아요. 제가 대신 먹어드릴게. 이게 바로 사위의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는 고기를 씹으며 뻔뻔하게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엄마에 대한 존중은커녕 내 집에 얹혀 사는 식충이를 바라보는 듯한 경멸과 우월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 집의 주인은 나고 권력은 나에게 있다고 과시하는 듯했죠. 저는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통에서 2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은 엄마가 단순히 딸에게 얹혀 살러온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이 씹고 있는 저 고기가 그의 목구멍을 넘어가는 마지막 사치가 될 것임을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 사이에는 차가운 냉기만이, 그리고 곧 몰아칠 거대한 태풍의 전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출근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연차를 냈지만 엄마는 제 눈치를 보며 베란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숨소리조차 죽이는 엄마의 등을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으니까요. 여보, 집에 있지? 오늘 엄마 가신다? 어머님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아니, 엄마가 장모님 오셨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얼굴이나 보자시네. 그리고 밑반찬 좀 해서 갖다 주신대. 3시쯤 도착하실 거야. 반찬? 어머님이 언제부터 반찬을 챙겨주셨어? 그리고 엄마 계신데 불쑥 오시는 거 실례라는 생각 안 해? 엄마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야, 넌 꼬여도 한참 꼬였다. 사돈끼리 왕래하는 게 뭐 어때서? 그리고 엄마가 장모님 심심하실까봐 말벗 해드린다고 가시는 거야.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오신다는데 반기지는 못할 망정 토를 달아? 집 좀 치워놓고 과일 좀 깎아놔. 남편은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길했습니다. 평소 며느리 잡는데 도 같은 시어머니가 순수한 의도로 오실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20년 전 기억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걸 극도로 어려워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차마 시어머니가 온다는 말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 결국 인터폰 소리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흙 묻은 신발을 신은 채 현관 중문턱까지 성큼 들어오셨습니다. 양손에는 반찬통은커녕 본인의 명품 핸드백만 달랑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왜 이렇게 늦게 열어? 어서 오세요, 어머님. 반찬 가져오신다더니 빈손이시네요? 아, 그거 오다가 무거워서 그냥 택배로 붙였다. 내일 도착할 게다. 그건 그렇고 사돈은 방에 있나? 엄마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하셨습니다. 사부인 오셨습니까? 제가 미리 마중을 나갔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상석에 털썩 주저앉으며 거실을 휘휘 둘러보시더니 대뜸 엄마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으며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 참 편하게 지내시네.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렇게 펑퍼짐한 몸빼바지 입고 있으면 집주인이 참 좋아하겠수. 아, 며느리 집이 사돈 집이지 뭐. 좋겠어. 딸년 잘 둬서 팔자에 없는 호강도 하고. 어머님, 말씀 가려서 하세요. 엄마, 앉으세요. 왜 죄인처럼 서 계세요? 예, 너는 시어머니가 왔는데 물 한 잔 안 떠오고 뭐하니? 목말라 죽겠다. 아, 사부인.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좀 가져와요. 며느리는 나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엄마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마치 식당 종업원을 부리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제가 나서려 했지만 엄마가 황급히 부엌으로 뛰어가셨습니다. 예,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냉수 드릴까요? 당연하지. 센스가 영 없으시네. 과일 있으면 좀 깎아오고.
껍질 얇게 깎아요. 나 껍질 씹히는 거 딱 질색이니까. 엄마는 쟁반에 물과 깎은 사과를 받쳐 들고 오셨습니다. 20년 동안 험한 일을 하느라 관절이 상한 손이 떨려서 물컵이 찰랑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더니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아이고, 불안해서 원. 사부인, 그 나이 먹도록 남의 집 살림만 했다면서 쟁반 하나 제대로 못 들어요? 식탁에 내려놔요. 내가 집어먹을 테니까. 어머님, 지금 엄마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으로 오셨으면 손님 대접을 받으셔야지. 왜 엄마한테 일을 시키세요? 엄마, 이리 와서 앉아. 야, 내가 무슨 밭일을 시켰니? 짐을 나르라고 했니? 과일 하나 깎아오라는 게 뭐 대수라고 눈을 부라려? 그리고 사부인도 가만히 앉아 얻어먹기만 하면 가시방석일 텐데 내가 소일거리 준 거야. 배려라고 배려. 안 그래요, 사돈? 맞습니다. 제가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지영아, 괜찮다. 엄마는 소파 위가 아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사과를 아삭아삭 씹어 드시며 바닥에 앉은 엄마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구도는 마치 주인마님과 하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사과를 다 드신 시어머니는 이제 본격적으로 엄마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앞으로 계획은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 아들 집에 뭉개고 있을 작정은 아니죠? 우리 민석이가 착해 빠져서 말은 못해도 속으론 끙끙 앓아요. 요즘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얼마나 많이 드는데 입 하나 넣는 게 보통 일인가?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생활비 제가 벌어서 제가 충당한다고 몇 번을 말해요. 그리고 엄마 얹혀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신 거예요. 네가 버는 돈이 우리 아들 돈이지. 네가 밖에서 돈 번다고 유세 떨면 집안일은 누가 하니? 결국 사부인이 식모 노릇이라도 해야 밥값 하는 거 아니겠어? 내 말이 틀려요? 양심이 있으면 밥값은 해야지.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밥값. 아침에 남편에게 들었던 그 모욕적인 단어를 시어머니에게서 또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모욕을 견디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딸의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봐 모든 것을 감내하려는 눈물겨운 희생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짐이 되면 안 되지요. 제가 청소라도 하고 빨래라도 도맡아 하겠습니다. 시키실 일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말이 좀 통하네. 역시 산전수전 겪은 분이라 눈치가 빨라. 그럼 사부인, 저기 베란다 창틀에 먼지가 뽀얗던데 그것 좀 닦아봐요. 며느리 쟤는 일한다고 살림이 영젠병이라 내가 볼 때마다 거슬려서 원. 엄마, 하지마.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남의 엄마한테 청소를 시켜요? 당장 나가주세요. 제 집에서 제 엄마한테 이러시는 거 더는 못 참아요. 뭐? 나가? 시어머니한테 나가라? 아이고,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머니 쫓아내네. 이거 폐륜이야, 폐륜. 내가 청소하는 법 좀 가르쳐 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니 꼽냐? 엄마는 제가 화를 내면 낼수록 더 안절부절 못하시며 걸레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지영아, 그만해라. 내가 할게. 나 청소 잘한다. 사돈 어른 말씀이 맞다. 내가 밥값은 해야지. 엄마는 기어이 걸레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 차가운 창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훈수를 두셨습니다. 사부인, 거기는 더 세게 문질러야지. 구석에 먼지 그대로 있네. 아이고, 눈이 침침하신가?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모든 수모를 기록해둬야 했으니까요.
곧 들이밀 청구서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녁 6시, 평소보다 일찍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자기 엄마와 베란다에서 청소하고 있는 제 엄마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왔어? 장모님은 청소하세요? 잘하셨네. 집이 좀 깨끗해져야지. 당신 눈에는 우리 엄마 안 보여? 손님으로 오신 어머님은 누워 계시고 우리 엄마는 찬바람 맞으며 청소하고 계시잖아. 이게 정상이야? 야, 엄마는 손님이고 장모님은 식구잖아. 식구가 집안이라는 게 뭐 어때서? 그리고 장모님 운동도 되고 좋지. 안 그래요, 장모님? 남편은 뻔뻔하게 베란다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창틀을 닦다 말고 허리를 펴며 억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김서방 왔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네. 괜찮아.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밥을 안 차리려 했지만 엄마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기어이 상을 차리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엄마를 위해 미리 주문해둔 한 포에 2만 원이 넘는 최고급 흑염소 중탕이 데워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기력이 너무 쇠하신 것 같아 준비한 것이었죠. 식탁에 4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았고 저와 엄마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흑염소 중탕 그릇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 이거 뭐야? 냄새가 아주 진국인데? 흑염소야? 여보, 나 요즘 기력 달리는 거 어떻게 알고 준비했어? 그거 당신 거 아니야. 엄마 드시라고 주문한 거야. 엄마 20년 동안 고생하셔서 몸이 많이 상하셨어.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시라고 한 거야.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뭐? 사돈 거라고? 예. 너는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남편 보약은 안 해주고 친정엄마만 챙기냐? 그리고 나도 요즘 무릎이 시리고 삭신이 쑤신다. 흑염소가 여자한테 좋다던데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니? 어머님은 지난달에 제가 녹용 지어드렸잖아요. 그리고 김서방은 홍삼 먹고 있잖아요. 이건 온전히 저희 엄마 몫이에요. 엄마,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 엄마가 눈치를 보며 흑염소 그릇에 숟가락을 가져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젓가락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 형평성 몰라? 장모님만 입이고 우리 엄마랑 나는 주둥이야? 그러더니 남편은 엄마 쪽으로 손을 뻗어 엄마가 들고 있던 숟가락과 흑염소 그릇을 통째로 낚아챘습니다. 국물이 식탁보에 튀었고 엄마는 깜짝 놀라 빈손을 허공에 멈추셨습니다. 야, 김민석, 너 뭐 하는 짓이야? 시끄러. 장모님, 이거 드시지 마세요. 노인네가 갑자기 너무 좋은 거 드시면 탈나요. 그리고 우리 엄마 무릎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혼자 드시려고 했어요? 양심이 있으시면 사돈한테 양보하셔야죠. 아이고, 우리 아들 효자네. 그래, 냄새가 참 좋구나. 사부인,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몸이 좀 허해서 이번만 내가 먹을게. 사돈은 밥심으로 버텨요.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해서 통뼈라 튼튼하잖아? 시어머니는 남편이 뺏어다 바친 흑염소 그릇을 받아들고 아주 보란듯이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다 드셔. 남기지 말고. 여보, 봤지? 이게 바로 대리효도의 실천편이야. 네가 안 하니까 내가 강제로라도 효도하게 만드는 거잖아. 억울해하지 마. 이게 다 정의구현이니까. 엄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엄마의 낡은 소매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값을 하며 청소를 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딸이 준 보약 한 그릇조차 뺏어가는 이 모자의 폐륜 앞에 엄마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아래로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죄인처럼 주눅 들어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쩝쩝거리며 남의 보약을 훔쳐먹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김민석, 그리고 어머님, 지금 하신 행동,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엄마한테 하신 말씀들 절대 후회 안 하시죠? 후회? 내가 왜?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장모님도 인정하셨잖아. 밥값 하겠다고. 그럼 사부인도 내심 고마워할 거다. 공짜 밥 먹기 미안했는데 일거리 줘서 마음 편하다고 아까 그랬잖아. 안 그래요, 사돈? 맛있는 거 먹으니 힘이 좀 나네. 사부인은 그냥 김치에 밥 드셔. 그게 속 편해. 알겠어요. 두 분 생각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 방식대로 밥값 계산을 좀 해봐야겠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제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보았습니다. 아직 이들은 모릅니다. 이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제 옆에 앉아있는 이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누구인지. 남편이 뺏어먹은 저 흑염소 한 그릇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식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흑염소 강탈 사건 이후 집안의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을 꺾어 놓았다는 승리감이 도취되어 있었죠. 그리고 운명의 일요일 점심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이야말로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겠다고 다짐하며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엄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해신탕이었습니다. 토종닭에 문어, 전복, 그리고 귀한 능이버섯을 듬뿍 넣고 푹 구워낸 보약 중의 보약이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진한 한약재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죄인처럼 베란다 창가에 앉아 마늘을 까고 계셨습니다. 밥 다 됐어. 와서 앉아, 엄마. 그만하고 이리 와. 손 씻고 얼른 와. 식탁 중앙에 거대한 해신탕 냄비가 놓이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거 뭐야? 능이버섯이야? 향 대박이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손이 크긴 커. 그래, 주말에는 이런 걸 먹어줘야 힘이 나지. 사부인 뭐예요? 얼른 와서 수저 안 놓고? 시어머니는 또다시 엄마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제가 수저통을 쾅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직접 세팅했습니다. 엄마는 앉아 계셔. 내가 할게.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닭다리 하나와 가장 큰 전복, 그리고 문어를 듬뿍 덜어 엄마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자박하게 부어드렸습니다. 엄마, 많이 드셔. 이거 능이버섯이라 몸에 좋은 거야. 국물 남기지 말고 다 드셔. 엄마는 사위와 안사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잘 먹으마. 사부인도 많이 드십시오. 김서방도 많이 먹고. 엄마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엄마의 국그릇에 꽂히더니 이내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잠깐만. 여보, 지금 분배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가 잘못돼? 아니, 장모님 그릇에 전복이랑 문어가 다 들어갔잖아. 우리 엄마 그릇 봐봐.
닭가슴살이랑 국물밖에 없네? 이게 형평성에 맞아? 어머님은 이가 약해서 질긴 거 싫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부드러운 살코기 위주로 드린 거야. 그리고 전복 냄비에 더 있어. 건져 드시면 되잖아. 야, 웃기지 마. 맛있는 건 장모님 다 퍼드리고 우리 엄마는 찌끄러기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이 비싼 거 드셔서 뭐해? 소화도 못 시키시는데. 이건 낭비야, 낭비. 숟가락 들자마자 밥상머리에서 돈 타령 좀 그만해. 체하겠다, 진짜. 틀린 말 아니잖아. 이 해신탕 재료비만 해도 10만 원은 넘겠네. 장모님, 솔직히 이거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드시죠? 그냥 국물이나 좀 드세요. 건더기는 우리 엄마 드리게.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팔을 뻗어 엄마가 입으로 가져가려던 숟가락을 탁 쳐버렸습니다. 쨍그랑.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의 손에 들려있던 국물이 식탁보와 엄마의 낡은 옷 위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었지만 엄마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굳어버리셨습니다. 야, 너 미쳤어? 제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 앞에 놓인 그릇을 통째로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드셔야지. 엄마, 이거 드셔. 이게 진짜 보약이야. 장모님은 저기 냄비에 남은 국물에 밥 말아 드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밖에 없네. 그래, 며느리가 나 챙겨줄 생각은 안 하고 친정엄마만 싸고 도니 너라도 챙겨야지. 사돈, 미안해서 어쩌나요? 내가 요즘 기력이 너무 없어서. 사돈은 튼튼하니까 국물만 먹어도 힘나지?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엄마의 그릇에 담긴 전복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셨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줍지도 못한 채 국물이 묻은 옷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이라는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물병을 들어 남편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어 버렸습니다. 야, 너 돌았어? 감히 남편 얼굴에 물을 뿌려? 어머, 이게 미쳤나?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행패야? 김민석, 그리고 어머님, 잘 들으세요.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요. 아니, 안 살아요. 뭐? 안 살아? 그래서 어쩌라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이혼해. 당장 해. 내 집에서 내 엄마한테 이따위로 구는 인간들이랑 단 1초도 같이 숨쉬기 싫으니까. 이혼? 야, 웃기지 마. 네가 이혼하면 갈 데나 있어? 그리고 이 집 명의는 네 거라도 결혼하고 나서 재산 증식한 거니까 반반인 거 알지? 너랑 빈털터리 장모랑 나가면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길바닥? 그래, 누가 길바닥에 나앉는지 한번 보자.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가성비 따지다가 쪽박 차는 게 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저는 엄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일어나. 우리 나가자. 내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하지만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엄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내내 주눅 들어있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지영아, 잠깐만. 엄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뭐야, 장모님 짐 싸러 가신 거야? 눈치 하나는 빠르시네. 그래요, 나가시는 김에 싹 다 챙겨서 나가세요. 잠시 후 엄마가 다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엄마의 손에는 그 낡고 해진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식탁 앞으로 다가와 가방을 내려놓지 않고 시어머니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아니, 사부인,
왜 그렇게 빤히 쳐다봐요? 기분 나쁘게? 뭐 할 말 남았어요? 나가려면 곱게 나가지. 박영숙. 시어머니의 씹던 입이 멈췄습니다. 엄마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시어머니의 본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돈끼리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없기에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뭐? 지금 내 이름 불렀어요? 참, 나 기가 막혀서. 사부인이 미쳤나? 나야. 20년 전 비 오는 날 네가 내 등 떠밀면서 그랬지. 여자가 칠칠 맞아서 남편이 바람난 거라고. 애 생각해서라도 나가라고. 순간 시어머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 비 오는 날? 설마. 시어머니의 시선이 엄마의 얼굴을 뚫어보듯 훑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낡은 옷. 하지만 그 서늘한 눈매. 20년 전 자신이 쫓아냈던, 애떼고 순진했던 그 옆집 여자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현이? 네가 그 이현이야? 엄마 왜 그래? 이현이가 누구야?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우리 며느리 친정엄마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악연이. 아니, 그때 분명히 죽었거나 어디 가서 객사 있을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죽어서 영영 안 나타나길 바랐니? 그래야 네가 지은 죄가 덮일 테니까. 천만에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너를, 그리고 네가 뱉은 그 독한 말들을 잊은 적이 없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어머님을 알아? 그래, 지영아. 이 여자가 바로 20년 전 엄마를 쫓아낸 그 옆집 아줌마. 박영숙이다. 그리고 네 아버지를 꼬드겨서 바람나게 만든 그 다방 여자. 이 여자 조카였어. 충격적인 진실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도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카라니? 엄마, 그게 사실이야? 엄마가 장모님 쫓아낸 거야? 아니야. 오해다. 나는 그냥 중재를 하려고. 그래, 사부인이 오해한 거야. 내가 얼마나 사부인을 생각했는데. 닥쳐. 어디서 그 더러운 입을 놀려? 엄마의 호통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평생 큰소리 한 번 안 내시던 엄마의 폭발이었습니다. 엄마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가죽 가방의 지퍼를 거칠게 열었습니다. 내가 빈털털이라고? 밥값도 못하는 식충이라고? 그래. 오늘 그 밥값, 그리고 20년 전 네가 나한테 준 모욕값까지 한꺼번에 계산해주마. 아니, 장모님, 진정하세요.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나가시라니까요? 빈털털이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짐 싸들고 나가서 길바닥에서 자라고요. 남편은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마지막까지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길바닥이라는 단어가 엄마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엄마는 가방을 뒤집어 식탁 위에 내용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종이뭉치와 통장들이 식탁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5만 원권 현금 다발 몇 개가 툭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잘 봐라. 네 놈이 그렇게 좋아하는 가성비와 자본주의가 여기 다 들어있다. 엄마가 던진 서류 한 장이 남편의 해신탕 그릇 옆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5층짜리 빌딩의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통장 잔액란에는 0이 끝도 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시어머니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습니다. 서로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그리고 돈이라든 권력이 역전된 순간,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식탁 위에 쏟아진 낡은 종이 뭉치와 통장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우리 엄마의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이 평생을 바쳐도 만져보지 못할 거대한 자본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식탁 위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며 집어들었지만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경기도 신도시 상업지구? 토지대장?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서 넋을 놓고 있던 시어머니도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습니다. 뭐? 땅이라고 했니? 어디 보자.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에 들린 서류를 낚아채더니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헉하는 소리와 함께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지금 평당 1억이 넘는다는 그 중심상가 땅 아니냐? 세상에, 이게 다 몇 평이야? 100평? 아니 150평? 200평이다. 건물 올리려고 설계 도면까지 다 받아놨지. 엄마는 차분하게 식탁 위에 널브러진 통장 하나를 집어 남편 앞에 툭 던졌습니다. 통장도 한번 열어봐. 자네가 좋아하는 숫자 0이 몇 개나 찍혀 있는지.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10, 100, 1000, 억? 10억? 20억? 이 통장에만 현금이 20억이 있다고요? 다른 통장 2개 더 있어. 합치면 현금만 40억 넘을걸? 저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엄마를 조롱하던 그들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님, 이게 정말 다 어머님 돈입니까? 로또라도 되신 거예요?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엄마의 낡은 옷과 식탁 위의 통장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로또? 천만에. 20년 전 너희 엄마 저 악마 같은 년한테 쫓겨나고 비 오는 거리에 나 앉았을 때 나는 죽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내 딸 지영이 생각나서 죽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일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시장통에서 노점 상하며 10원 한 장 안 쓰고 모았어. 엄마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운이 좋았지. 내가 장사하던 그 허름한 시장통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구나. 알바끼니 뭐니 욕도 먹었지만 나는 내 땅 안 팔고 버텼어. 내 딸 데려오려면, 내 딸 호강시켜주려면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엄마, 그래서 그 낡은 옷만 입고 다닌 거야?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나 시험하려고 그런 거야? 내가 돈 보고 엄마 모시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사실 저도 조금은 궁금했습니다. 왜 엄마는 그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요. 엄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 새끼를 내가 왜 시험하니? 나는 네가 나를 거지꼴로 봐도 부자로 봐도 똑같이 사랑해 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냥 20년 동안 아끼는 게 몸에 배서 그래. 비싼 옷 입으면 다를까 봐 겁나고 좋은 음식 먹으면 배탈 날까 봐 겁나서 그저 돈 모으는 재미로 살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궁상 맞아서. 엄마의 그 고백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는 부자가 되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쫓겨나던 그날의 빗속에 서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순간을 깬 건 역시나 자본주의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삐었지. 어떻게 태산 같은 장모님을 못 알아보고. 흑염소요? 그거 제가 다 토해내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당장 산에 가서 흑염소 한 마리 잡아오겠습니다. 시어머니도 질세라 엄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사돈. 아니, 언니. 우리가 20년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게 다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봐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모질게 안 했으면 언니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겠어요? 다 제 덕분 아니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네, 복덩이야. 우리가 남인가요? 겹사돈에 피를 나눈 가족인데. 가족? 피를 나눠? 내 보약 뺏어 먹고 창틀 청소시키면서 하녀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야? 장모님, 제발요. 저 진짜 몰랐어요. 장모님이 저를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연기하신 거잖아요. 와, 연기력이 진짜 대종상감이십니다. 저 이제부터 장모님 발닦개가 되겠습니다. 회사도 때려치우고 장모님 건물 관리나 하면서 효도할게요. 남편은 엄마의 발등에 입을 맞출 기세로 들이댔습니다. 그 비굴하고 역겨운 모습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김민석, 저리 비켜. 더러워. 여보, 당신도 거들어야지. 우리 장모님이잖아. 이 돈이면 우리 강남으로 이사가고 나 외제차도 뽑고 당신도 명품으로 휘감을 수 있어? 우리 이제 꽃길만 남은 거야. 우리? 누가 우리야? 너랑 나랑은 이제 남이야.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귀책 사유는 너한테 있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아까 내가 변호사 불렀어. 지금 좀 올라오고 계시겠네. 뭐? 이혼? 야, 장모님이 저렇게 부자인데 이혼을 왜 해? 미쳤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내가 싹싹 빌잖아.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부른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들어오세요. 이 사람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내보내주세요.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야, 이 집 내 집이기도 해. 내가 왜 나가? 착각하지 마. 이 집 결혼할 때 우리 아빠 유산이랑 내 돈으로 한 4명의 집이야. 네가 보탠 거? 혼수 3천만 원? 그거 감가상각 다 끝났어. 너 빈몸으로 들어왔잖아. 나갈 때도 빈몸으로 나가. 아이고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20년 전 일은 내가 다 사과할게. 내가 그때 미쳐서 그랬어. 이혼만은 안 된다. 이 아까운 돈을 두고 이혼이 웬 말이냐. 시어머니가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아줌마, 늦었어요. 아까 흑염소 뺏어 드실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어. 엄마, 뭐해? 이 사람들 꼴 보기 싫은데 치워달라고 해. 친정엄마는 용역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여보세요들, 이 사람들 좀 밖으로 모셔다 드려요. 아주 정중하게 끌어내세요. 용역 직원들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팔을 양쪽에서 잡았습니다.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장모님, 지영아, 여보, 사랑해. 내가 진짜 잘할게. 아, 잠깐만. 제가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래, 여보. 마음 바뀐 거지? 그렇지? 우리가 산 정이 얼만데. 아니, 너 지금 입고 있는 그 양복. 그거 지난달에 내가 내 카드로 사준 거잖아. 벗고 나가. 뭐? 지금? 여기서?
내 돈으로 산 건 실오라기 하나도 못 가져가. 팬티는 네가 사 입은 거니까 봐줄게. 벗어, 당장.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우물쭈물했지만 옆에선 거구의 용역 직원들이 인상을 쓰자 덜덜 떨며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러닝 셔츠와 팬티바람으로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현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자 복도에서는 문 열어, 장모님, 여보 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집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식탁 위에 널브러진 돈뭉치를 대충 가방에 쓸어 담으시며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에구, 시원하다. 2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네. 지영아, 우리도 이사 가자. 여기 공기가 탁해서 못 살겠다. 그래 엄마, 어디로 갈까? 엄마 돈 많으니까 최고급 실버타운 갈까? 거기 가면 밥도 다 해주고 청소도 해준대. 아니다. 나는 남이 해주는 밥 싫다. 그리고 갇혀 사는 것도 싫어. 그냥 마당 넓은 집 하나 사자. 거기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너랑 나랑 둘이서 꽃 보며 살고 싶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건데 우리 딸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몇 개월 뒤 우리는 경기도의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정원이 아주 예쁜 2층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회사까지 찾아와 매달렸지만 저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혼 소송은 승소했습니다. 그는 위자료를 갚느라 월급을 압류당하며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엄마와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엄마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제가 깎아드린 사과를 드시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로 웃고 계십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아 우리에게 찾아온 이 평화.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수십억의 돈보다 값진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또 한우 구울까? 에이, 돈 아깝게. 그래도 네가 구워주면 먹어야지. 먹고 말고. 엄마의 타박 아닌 타박을 들으며 저는 오늘 또다시 행복한 저녁 밥상을 준비하러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오직 우리 모녀만을 위한 진짜 만찬을 위해서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